예. 자, 방금 말씀하신 분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 보직을 거치셨어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도 하셨고,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보좌관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진보 정당에도 연이 있으셨고. 네, 맞습니다. 아주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군요. 아, 네. 많은 곳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실은 뭐 이렇게 비슷한 걸 계속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면 이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네.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타이밍인데 네. 진도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맞습니다. 예.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선거제도는 일반한테 잘 와닿지 않는데 네. 이제 정당에 있는 분들은 이해가 확 갈리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정당을 벗어나서 네. 정당을 경험하긴 했지만 제3자적 네.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한번 모셔보자 했더니 대표님이 찾아졌습니다. 소장님이 찾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도 여러 군데 쓰고 하셨더라고요. 자, 지금 여야가 이제 국민의힘과 네. 민주당이 정개투기가 멈춰진 지 오래됐는데 네. 원래 진작에 끝났어야 하죠. 네. 선거제도는 이제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어요. 네. 다른 건 안 그런데 선거제도만은 유난히 여야가 합의하에 해야 한다. 이런 우리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부분 그렇게 해왔고. 네. 예. 딱 한 번 지난 총선 때 맞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그때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일 때 네.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네. 해놓고 그 제도를 10분 허용했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지금은 어디에 멈춰져 있습니까? 양쪽의 주장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습니까? 그 제도 지금 이제 위성정당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좀 이야기를 좀 돕기 위해서는 위성정당을 왜 만들었는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4년 전으로 거슬러 나가서. 왜냐하면 네. 그때 이해찬 대표님이셨거든요. 네. 이해찬 대표님 전략에 대한 감각도 있으시고 네. 어떤 당에 대한 어떤 실익도 챙기시고 그런 이제 균형을 하시는 분인데 원래 위성정당은 이제 소수정당한테 좀 더 많이 돌아갈 수 그렇죠. 있도록 하자가 핵심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국회의석이 300석, 지역구가 253석, 네. 비례대표가 47석 있어요. 47석 있죠. 그래서 이제 병립형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 47석 중에 정당 득표율대로 가져가는 게 병립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 지지율 10%면 4.7석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소수 정당을 더 많이 줄까 예. 고민을 해서 300석을 기준으로 10%를 한번 적용해 보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30석, 30석, 30석 이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비례대표는 37석밖에 없는데 300석을 어떤 거기다 10%를 적용하면 예. 그래서부터 여러 가지 변형된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300석 중에 100석 정도는 비례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방금 말씀하신 30, 30인데. 근데 예. 실제로는 47석 TO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예. 뭐 정당 지지율을 10% 적용하면 300석에 10%면 30석이 되잖아요. 예. 근데 한 5개 정당이 30석을 먹으면 예. 이미 그 150석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50% 할인을 하고 또 지역구를 또 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게 좀 복잡해진 건데. 굉장히 계산식이 복잡해졌죠. 네, 근데 예.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국민의힘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연동형의 핵심 메커니즘은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당선에서 아주 큰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해당하는 정당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이게 핸디캡 조항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예. 민주당도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자가 80석이 넘어가는 정당은 예. 비례대표 당선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연동형에 의하면. 예, 원래 예. 취지에 의하면. 4년 전 연동형 그 논의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민주당은 그걸 추진하셨던 분은 선의는 뭐냐면 우리도 손해보고 예. 국민의힘도 손해보는데 예. 나머지 정당 좀 도와주면 또 정치 발전에 도움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출발했는데 국민의힘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동의 못해, 우리는 위성정당 할 거야. 이렇게 그렇죠. 나와. 그래서 그때는 위성정당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해낸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낼 거라는 거. 맨 처음에는 이 방안을 얘기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위성정당이라는 건 지금 이제 소수정당한테 그런 기회를 주자, 비례에. 그렇죠.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 소수정당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표 먹을 거야.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만드는 그 순간 그 당이 소수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도와주는 선거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당이 탄생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취지는 사라지고. 네. 그 소수 정당이어야 할 정당이 위성 정당이 돼버린 거죠. 국민의힘 소수 정당과 민주당 소수 정당이 그 이제 위성 정당이 소수 정당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나머지 원래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소수정당 그동안한테 갈게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제도 바꾸기 이전이랑. 그렇죠. 비슷하게 돼버렸고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명분을 뭘로 삼았냐면 아니 우리는 이 제도에 동의한 적 없다니까. 맞습니다. 실제 동의한 적이 없어요. 네. 예, 동의한 적이 없고 민주당 니네하고 정의당하고 모여가지고 니네들끼리 통과시킨 거 아니야.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 거야. 왜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보통 이제 비례대표가 47석이면 20석, 20석 정도를 많이 가져갔어요. 평균적으로 대충.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 20석 포기하고 정의당이나 등등 우리가 20석 나눠줄게. 라는 거를 결정할 리가 별로 없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소수 정당 중에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는 대부분 진보 소수 두 정당. 개의 정당을 제외한 그쵸. 뭐 이준석 신당 포함해서 뭐 등등. 지금 상황에서 진보 소수 정당. 뭐 보수 소수 정당도 나중에 뭐 친박연대가 됐건 네, 이준석 예. 신당이 됐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4년 전 상황에 다시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4년 전 상황을 기억하시다시피 지금 정리해 보자면 처음에는 소수 정당을 위해서 그 위성 정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연동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연동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연동형 제도의 빈틈 네. 위성 정당의 출연을 예견하지 못했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 빈틈을 적절히 이용해서 우린 동의한 적 없어 한 다음에 위성 정당을 만들었고 네. 그러자 민주당 쪽에서도 위성 정당을 사실상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 시민당이 동장했고 네. 그래서 비판을 받았고 네. 그러면서 연동형의 그 수혜를 입었어야 했던 정의당 같은 곳은 그쵸. 축소됐고 그렇죠. 그러자 이제 다시 좀 더 디테일 들어가면 민주당에서 그러지 말고 이 위성정당에 해당되는 당을 정의당 같이 합시다. 네. 그런 제안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정의당이 안 받았죠 그때는. 그렇죠. 그건 우리의 이제 당의 정체성이나 내부에서는 그렇죠. 이견이 크다. 결론적으로 결과론이지만 그때 위성정당 연합론을 연합 제안을 받았으면 정의당은 지금 15석 정도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지나간 과거고 네. 이제 다시 이제 원점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원래 민주당에서는 연동형을 강화하자 네. 그리고 위성정당을 막자 네. 이번에는 네. 이런 주장이 한 갈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네. 우리는 무슨 소리냐 옛날로 돌아가겠다 병립형으로 네. 그러니까 이 제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네. 여기서 지금 부딪혀서 막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연동형으로 가고 다시 한번 추진해 보자. 네, 연동형으로 가고 위성정당을 만든 거 말고 우리도 그 합의해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면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또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거 거기서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단순한 건데요. 네. 이 제도를 막 독일이 어쩌고저쩌고를 다 그냥 까먹고 네. 현재 작동하는 한국형 연동형 제도의 본질은 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당선이 사실상 금지되는 제도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거를 좀 잠깐 표를 좀 한번 좀 띄워주시기 표도 바랍니다.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연동형, 병립형 그리고 이제 그들의 제도 격차를 좀 보시면요. 예. 저기 보시면 올해부터는 이제 연동형이 비례대표 47석 전체에 적용되게 되거든요. 47석 전체. 네, 그냥 지역구를 120석 먹었다고 가정하고 예. 여기서 유의할 거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안 만들 경우 보시면 민주당이 지역구 120석 정당 득표율 40%, 국민의힘도 지역구 120석 정당 득표율 40%, 나머지 A 정당과 B 정당이 대충 정당 득표율 10%씩이라고 가정할 경우 예. 민주당은 연동형에서 의석이 빵석이 돼요.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면 소수정당으로 간주돼서 32석이 돼요. 그렇죠. 그게 이 무서움을 몰라요, 지금. 그렇죠. 우리 당에서 이제 좀 뭔가 이제 그 옛날을 다시 한번 추진해 보자. 약간 미련파라 그럴까요? 미련파. 선의를 가진 미련파. 예. 이 선의를 가진 미련파 분들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그분들의 주장은 소수에게 골고루 그렇죠. 뭐 말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득표한 대로 의석수를 얻어야 한다. 네. 이 원론은 누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 제도로 구현됐을 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반드시 만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연동형으로 가면 그렇죠. 국민의힘은 자기네 의석을 그냥 나머지 정당한테 빼주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 소수정당을 챙겨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을 안 만든다면 똑같이 지역구를 120석이라고 얻었을 때 120대 152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 선의는 충분히 바람직한 거였는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막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면 둘 다 위성정당을 안 받는 관계는 없어요. 법으로 아예 여전한 방식으로 금지가 되면.
근데 근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우리가 안 만들게 되면 본의 아니게 32석을 우리가 밑지고 들어가는 꼴이 돼버린다는 거죠. 저 경우에 네. 물론 뭐 저 표를 민당은 지역구에서 150석 할 수 있어 이런 네. 주장을 하는 분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엄청난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예. 그 제가 이제 진보정당 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비례대표제를 네. 좀 아는데요. 2004년에 처음으로 이제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어요. 예. 2020년은 뭐 박근혜 탄핵이라도 여러 가지가 합쳐졌던 거니까 그걸 예. 2020년을 제외하면 4번 총선에서 평균 민주당의 지역구가 103석이었고 평균이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까지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역구가 116석이었어요. 평균이 민주당이 마이너스 13석인 거죠. 평균 따져보면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그 사회 평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1.4%, 네. 국민의힘은 37.4%. 이거는 6%를 6% 포인트를 뒤지고 있는 거죠. 총선 득표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2020년은 좀 예외적인 경우였고 예. 우리가 뭐 180석이라는 게 일상적인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딱 한 번 등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정치사에서 그리고 87년 민주화 이후로 총선이 9번 있었거든요. 예. 1당을 지도로 민주당이 3승 6패를 했어요. 3승 6패.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진 적이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뭐 브라질이랑 축구를 한다고 치면 어쩌다 한두 번 이겼을 수는 있지만 뭐 네. 독일 같은 데를.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경계심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일단 총선에 네, 대해서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이긴다고 장담하는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예. 표인데요. 앞에가 연동형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을 안 만들 때는 괜찮아요. 그럼 민주당도 그걸 감수할 생각이 있으니까. 예. 근데 저쪽이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병립형인 경우예요. 예. 뭐 병립형은 전국 단위로 하냐 권역별로 하냐 차이가 있는데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전국 단위로 보면 예. 조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앞에랑. 정당 득표율 40%, 40%, 10%, 10%인 경우 민주당은 138.8석, 국민의힘도 138.8석에서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정당은 이제 9.7석, 6.7석이 되는 건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게 실은 재밌습니다. 방금 앞에서 같은 조건에서 예. 연동형을 A라고 표현하고 병립형을 의석수 합계를 보면 예. 저기서 격차 A-B를 보시면 되는데요. 예. 연동형과 병립형의 차이가 민주당이 18.8석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병립형 대비 연동형인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게 될 경우 13.2석이 아예 국민의힘 위성정당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 빼서 근데 그 비율로 옆에 비율로 둔 거거든요. 비율 치면 민주당 의석의 70.2%가 국민의힘 위성정당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당표를 40%나 했지만 네, 빵석이 되고 빵석이 되고 민주당이 득표하여 가져가야 될 비례 목만큼 비례목 그러니까 민주당 득표로 얻어낸 비례 의석수를 국민의힘한테 13석 주고 나머지한테 2석, 3석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원래 좋은데 예. 이 상대방의 위성정당 원천적으로 차단을 못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연합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 취지는 그렇지 않았으나. 취지는 진보적인 소수 정당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거였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그 혜택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된다. 바로 저 이유 때문에 2020년에 이해찬 대표님이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은 위성정당을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가는데 위성정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성정당을 막지 못하면 연동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요지네요. 그렇죠. 예. 그냥 국민의힘 과반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런 거죠. 그래서 국힘 과반 촉진법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의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의도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그 의석 계산수의 네. 수식에 의하면. 근데 이제 위성정당을 만약에 민주당 정부였다 현재. 그래서 대통령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그런 분이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그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 내용은 뭐냐면 다시 합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반으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누가 봐도 위성정당을 보이는 정당이 다시 합당하는 경우 그거를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다시 한번 추진해보자라는 분들 약간 미련파라고 저는 이제 선의를 가진 미련파라고 표현했는데 위선 정당을 막아야 된다. 네. 그 막는 방법이
뭐냐? 지금 말씀하신 국고 보조금을 반으로 깎아버리자. 다시 합당할 경우. 그 국고 보조금 반으로 깎는 정도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대통령이 윤석열이잖아요. 예.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통과시켜도 예. 싫어. 우리 의석을 한 10석, 20석 손해보고 왜 우리가 소수정당을 줘야 돼? 그건 뭐 100% 거부권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의 핵심 뭐냐면 우리 소장님의 말씀은 이거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려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 선의는 충분히 이해하나 그렇죠. 총선 전에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은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약속해놓고 네.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 만들어버리면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럴 경우는 위성정당 안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렇죠. 그쪽은 위성정당 만들고 이쪽은 못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설사 그게 통과됐다 하더라도 방지하는 그 힘이 네. 결국 돈 절반으로 줄인다는 건데 의석이 더 중요하죠. 돈 절반보다 의석을 20석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 과반을 못 얻으면 그 만약에 국민의힘이 2당이 되면 약간 식물 정권 비슷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그 방지라는 단어가 가진 그 오해의 요인이 있어요. 방지시키면 절대로 안 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죠. 이 논의의 핵심 두 가지가 막을 수 있느냐. 네. 그럼 법으로 하면 되지. 그 법이 정말로 실효적이냐. 그렇죠. 이 두 가지인 그리고 거죠. 더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거냐. 그렇지,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민주당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도와주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자.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인 측면에서 네. 국민의힘 과반 촉진법으로 규결될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취지와 이 정신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우리 소장님은 이렇게 저렇게 계산도 해보고 내 경험상 네. 진보정당에도 있어보고 민주당 싱크탱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네.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 거고. 그렇죠. 아까 전에 그 표 1, 2, 3이 제가 보기엔 전체 핵심인 거거든요. 자, 오늘 첫 시간으로 한 거고요. 네. 자, 찬성하는 분들 얘기도 들어볼 겁니다. 네네. 그 연동형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서 토론도 해보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